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려볼 부품은요, 플레이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부품입니다. 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가이드 샤프트 상단에 있으면서, 그쵸?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는 스탑볼트와 그리고 센서가 감지될 수 있는 스크류라는 부품이 조립이 되는 그런 부품이었죠. 그쵸? 그런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품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전체적인 크기는 180에 180 정사각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수들을 확인하면은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는요 16T. 그리고 카운터 보링이 네 군데 존재하면서 자, 이 부분은 정사각형에 대한 형태입니다. 150mm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M10mm에 대한 볼트가 조립되기 위한 그런 카운터 보링이죠. 그리고 자,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에 세 곳에 M10mm에 대한 탭이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챔퍼에 대한 부분이 10mm면서 자, 이 여섯 곳에 이렇게 여섯 곳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중간에 반지름 10, R10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2-R10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반지름이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을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인 명령어로요. 자, 이렇게 180mm만큼 선을 그리죠. 그쵸?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180mm만큼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또 180mm만큼 선을 그리고 끝 지점에 선을 이어서 그립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36.5 오른쪽도 당연히 그러면 36.5mm에 대한 구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칭입니다. 그쵸? 센터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지수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다 동일합니다. 이런 치수들도 다 동일한 부분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옵셋 명령어로 36.5, 36.5를 입력해서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옵셋.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옵셋. 그리고 143.5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선을 위쪽으로 카피 명령을 하셔도 되고요. 옵셋 명령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43.5를 입력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든 후에 자, 그런 다음 자, 이렇게 됐다면은요. 자, 이 모서리 부분 어때요? 이 모서리 부분은 반지름이 10인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필렛 명령어로요. 반지름을 10으로 설정 후에 자, 이렇게 선택해서 반지름으로 만든 후에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은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4개에 대한 이 6개에 대한 구간의 모서리에 챔프 10 CHA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숫자 1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이렇게 챔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런 다음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10mm 볼트가 조립되기 위한 카운터 보링이기 때문에 자, M10mm에 대한 카운터 보링 카피 명령으로 자, 이렇게 선택해줘. 선택하고 가져갑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 객체를 중간점으로 이동 후에 자, 옵셋을 해서 선을 그려서 이 교차점들에 맞죠? 이 교차점들에 선들이 있다면 이렇게 옵셋을 해서 이런 교차점들의 카운터 보링에 대한 위치를 옮겨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다면 자, 이 객체를요.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5mm만큼 이동. 그리고 무브 명령어로 이 객체를 오른쪽으로 75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중간을 기준으로 다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객체를 밀러 명령어로 이렇게 선택해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왼쪽으로 대칭 복사. 그런 다음 다시 밀러 명령어로 이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해서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 그러면 여기도 15mm만큼에 대한 구간으로 남게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자, 그런 다음 탭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 탭 같은 경우는 자, 전부 중앙에 또 존재하네요. 그렇죠? 중앙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같은 선상에 카운터 보링의 같은 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75에 대한 거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탭에 대한 부분이 M10mm이기 때문에 M10mm에 대한 탭을 가져옵니다. 카피 명령어로 관통과 평면도에 대한 탭을 가져와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동. 그리고 move 명령어로 P를 입력 후에
그러면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클릭,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자, 75만큼 이동. 그쵸? 그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카피 명령으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75만큼 복사.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일단 왼쪽으로 가도 75mm가 동일합니다. 실제로는. 그쵸? 동일하겠죠. 그러면 선 그릴 필요 없이 자,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75만큼 이렇게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을 그려서 직교점에 이동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75만큼 이동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밀러 명령으로 중간점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쵸? 그럼 되죠. 그러면 전부 같은 선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쵸? 같은 선상에 존재하죠. 그러면은요, 평면도는 다 완료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정면도를 하나 그려 볼 텐데 라인 명령으로 자,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 자, 끝 지점도를 이용해서 선들을 그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께는 16mm, 옵셋 명령으로 16만큼 이 선을 위쪽으로 이동.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정리. 그리고 카운터 보링에 대한 위치가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카운터 보링에 대한 깊이는 10mm네요. 자, 깊이가 지금 현재 11mm이기 때문에 자, 1mm만큼 스트레치 명령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1mm만큼. 그리고 측정을 해보면은 자, 10mm 맞죠? 자, 그런 다음 자,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숨은선입니다. 그쵸? 그리고 무브 명령으로 자, 이 끝 지점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카운터 보링의 중간섬에 중심선의 끝 지점으로 이동. 그리고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끝 지점에서 이렇게 직교점에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스트레치 명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 밀러 명령으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왼쪽으로 대칭 복사. 그럼 끝납니다. 그쵸? 끝나죠? 그런 다음 중간에 이렇게 탭과 이런 선상에 있는 탭들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 이 객체는 어때요? 당연히 숨은선입니다. 그쵸? 그리고 무브 명령으로 이 중간점, 중심선의 위에 끝점에서 이 중간점으로 이동. 그리고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위쪽에 대한 끝 지점에서 직교점에 이동.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으로 끝 지점에서 이렇게 직교점에 이동. 늘리면 되죠. 그런 다음 이 탭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 센터선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카피 명령으로 센터선을 제외하고 탭만 선택해서 자, 이렇게 중간점에서 직교점 또는 중간점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이런 선들이 이 외형선에서 같은 위아래의 같은 수치로 우리가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의 중간점으로 이동하더라도 당연히 맞아지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면도를 하나 그렸죠. 이 정면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측에 있는 표현도 당연히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피 명령어로 이렇게 선택해서요.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어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무브 명령어로 자, 위쪽의 끝 지점으로 하나의 기준점을 같은 기준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전체 높이가 같다는 거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브 명령어로 P를 입력해서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조금 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때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다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탭도 표현되어 있고요.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도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의 이 도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탭이 없는 거죠. 우측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객체를 잘 선택해서 딜렛 지우면 되고, 그리고 다시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어때요? 이 선은 자, 이렇게 쳐다본다면 자, 이 선은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선을 그려 보니까 또 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은 숨은 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은 없어요. 이 선만 삭제를 한다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때요? 어떤 형상인지, 이 도면이 어떤 형상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은요. 자, 하나의 측면도를 그렸다면 이 측면도를 이용해서 또 다른 측면도를 이용해서
다른 측면도를 그린다면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도면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요, 이 플레이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